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말을 한다. 변호사의 어원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필이 하는 공익변호 활동은 목소리가 없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법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대신해주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어필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지어 쓰고 있고요. 변호사들이라는 뜻을 로이어라고 안 쓰고 애드보킷이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로이어도 있고 어토니도 있고 애드보킷도 있고 하지만 애드보킷이라는 말은 평소에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데 굳이 저희가 쓴 이유는 이게 대신해서 목소리를 말하다 라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공익법센터 어필이어서 기억으로 시작하고, 영어로는 애드보킷으로 시작해서 A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회의에 가도 맨 앞자리에 앉고 국외 회의에 가도 거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ABC 순으로 하면서 상당히 기가 막히게 잘 지은 이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We are all strangers somewher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모두 어디선가 이방인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생각되는 난민이라든지 타자를 자기하고 날카롭게 선을 긋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 배척하거나 그분과 우리의 다른 점들을 계속 찾게 돼서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런 권리의 박탈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이제 나의 다양성, 나의 다름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을 서로 공감하고 같이 연대하자라는 이런 정신이 활동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님이라고 전 대표 변호사님이 보험업이라든가 비즈니스 로이어로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난민 분야를 조금씩 돕기 시작했고, 이게 전업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당시 모험이었죠. 사실 변호사가 왜 돈을 후원받으면서 일을 하지라는 거에 잘 적응이 안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난민 옹호 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많은 토양을 실제로 변호사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된 것들이 사람들 서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선을 긋지 않고 난민들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환영하고 같이 집에 가고 이럴 수 있는 계기들을 스스럼 없이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봐도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고 저렇게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김종철 변호사님 롤모델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과거 인권 변호사들이랑 패러다임은 주로 정치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 주로 노동 인권에 좀 더 주점을 맞추신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도 다 패러다임에 담기지 않은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형태가 된 것 같고, 문제의 상황이 커다란 정치적인 의제 말고도 되게 작고 소소하지만 다양한 좀 변호가 필요한 분야들의 사각지대를 찾아낸다라는 이런 지향을 한국에서 주로 담아서 공익변호사라고 일컫고 있는데, 사실 아주 생소한 건 사실이죠. 대통령을 직선을 뽑아도 여성의 지위는 그대로였고, 장애인은 그대로였고, 외국인들은 그대로였고,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다 보니 좀 더 본격적으로 소수자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비영리 전업으로 그런 소수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주로 공익변호사로 통칭하고 있고요. 한 80명 정도가 대충 추산되고 있습니다.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일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난민, 두 번째가 구금된 이주민, 세 번째가 인신매매 피해자, 네 번째가 무국적자, 다섯 번째가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 이렇게 5분야이고요. 다양한 단체들의 연대 활동, 아니면 연구, 아니면 입법적인 로비, 아니면 국제 단체와의 어떤 연대, 우리 다양한 활동들의 방식을 통해서 캠페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실상의 고문 피해자라든가, 어떤 분들은 가족과 다 떨어졌다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당하거나 강간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이런 식의 트라우마와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어떤 생존과 체류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법적으로 보면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죠. 사무실에 자기 자리도 없어요. 노트북 갖고 비어있는 자리 돌아가면서 앉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고 아주 좀 프리합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그래서 누구 변호사라고 한다든가 누구 이 식으로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애칭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어떤 누구누구님이라고 한다든가 높여 부르고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편이고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지만 가능하면 퇴근 시간을 맞추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요. 퇴근 강제 약간 이런 것도 좀 시도를 하고 6시 이후에는 집에 이제 간다라든가 뭐 이런 거, 야근 금지 뭐 이런 거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애들 다 재우고 밤에 일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건 있지만 나름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경험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공항에서 난민들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연락을 받다 보면 매일매일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안 그러면 쫓겨날 것 같고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방법은 없어서 초조하고 갑자기 송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든가 외국인 보호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 식의 어떤 같이 전이되는 경험들을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지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는 좀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완벽한 답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좀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여가 활동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한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가능한 선에서 일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좀 분리해 보려고도 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로부터 돈을 기부받거나 정부로부터 후원받는 것은 전혀 없고 일부의 연구 용역이라든가 그런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개인 후원자들 한 800여 명, 900여 명 정도 되는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 비영리 시민단체예요. 근데 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뿐이고요. 오히려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큰 단위에서 후원을 받다 보면 기부자의 의사가 점점 더 좌지우지하거나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직접 어필의 활동에 동참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저희들의 든든한 백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게 조금 더 자유롭게 일하는 거에도 그리고 더 많은 후원자들의 가치를 연결하고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같은 연대하는 분들이다 라는 의식을 같이 갖고 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마이너스가 난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가끔 너무 어려울 때는 이제 월급을 서로 약간 돌려막기는 아니어도 누가 먼저 받는다든가 돈이 들어올 때까지 약간 좀 뭐 미루고 받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월급을 못 받거나 마이너스가 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거의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거나 도와주시면 그만큼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on't drink coffee, I take tea, my dear. Like my toast on the side.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